안녕하신가요? 오늘 이렇게 마주 앉으니 참 좋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참 묘하지요. 어느덧 돌아보니 머리칼은 눈이 내린 듯 하얗게 변했고 손등 위에는 살아온 훈장 같은 검버섯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배우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연기해 보았지만 진짜 인생이라는 무대는 각본도 없고 연습도 없더군요. 특히나 일흔이라는 고개를 넘어서고 나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치 오래된 동생이나 자식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당부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주머니를 여는 것도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지요. 일흔이 넘어서면 우리가 가진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밥을 먹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땀방울이자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당신의 품격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마음이 참 약해집니다.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 금세 마음이 풀리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앞뒤 가리지 않고 손을 내밀게 되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때로는 당신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평생 일궈온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쓸쓸히 뒷방으로 물러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람을 너무 믿어서 혹은 내 자식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일들이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일흔이라는 나이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넘어지면 무릎 좀 까이고 다시 뛰면 그만이지만 지금의 우리는 한 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아니라 수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통장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지요.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간곡히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남들이 다 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 나이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오늘 하루 평온하게 숨쉬고 내 곁에 소중한 이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에 만족하는 삶. 그것이 진짜 일흔 이후에 지혜로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삶을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 진심이 당신의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요. 지금까지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마음, 그것이 일흔이 넘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유혹인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남아있지요. 특히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나 죽기 전에 번듯한 유산 하나라도 더 남겨주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때로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세상에 공짜는 없고 특히 노인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세상의 친절은 대부분 독이든 사과와 같더군요. 당신은 아마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이니 이른도 청춘이라며 가만히 쉬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부추기는 말들 말이죠.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가진 돈을 굴려서 더 큰 수익을 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자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젊은 시절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모은 당신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른이 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아주 보수적이고 안전한 수성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마지막 한탕이라는 생각입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역전 홈런을 치겠다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자본을 투입하는 순간 당신의 평온한 노후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터로 나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운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체력도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잃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지지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비굴해지기 쉽고 그 비굴함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당신이 마지막까지 고고한 나무처럼 당당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당신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수익률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모아놓고 화려한 말솜씨로 유혹하는 곳,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칠 것처럼 겁을 주는 곳은 절대 당신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돈을 위험한 곳에 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편안한 잠자리를 가꾸며 몸 건강히 잘 지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재산의 증식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생했고 이제는 그 결실을 천천히 누리며 삶을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음을 비우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벌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쓰며 나 자신을 대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는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으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평화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의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른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보아온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당신의 살과 같은 자식이나 가까운 친척의 사업에 돈을 보태는 일이지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우리가 가장 마음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자식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할 때일 것입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구해서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은 아까워도 자식 앞길 막힌다는 소리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요. 그래서 평생을 고생해서 마련한 집을 담보로 잡히거나 마지막 남은 쌈짓돈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돕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자식과의 인연을 영영 끊어버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내어준 그 돈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자식의 사업에 그 자존심을 던져 넣는 순간 당신은 이제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매일 밤잠을 설쳐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만약 그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미안한 마음에 당신을 멀리하게 되고 당신은 서운한 마음에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지옥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이 끼어드는 순간 그 맑았던 사랑은 탁해지고 서로의 눈치를 보는 비참한 관계가 시작되고 맙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몇 배로 갚겠다고 효도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른이 넘은 당신에게는 만약을 대비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식은 젊기에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 돈이 사라지면 다시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고난을 헤쳐나가며 성장할 기회를 빼앗지 마세요. 당신이 든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자식이 정말 힘들 때
돌아와 쉴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법입니다.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 자식을 받쳐줄 수는 없는 일이지요. 가까운 이들의 간곡한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니까 친척이니까 하는 마음에 건네는 돈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이가 많으니 이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것이라며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기치 못한 병원비며 생활비가 얼마나 절실해지는지를요. 그때 가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남에게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싶어서 혹은 모질지 못해서 내미는 그 손길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그들의 사업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한 저녁입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돈을 다 잃고 갈 곳 없이 방황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마지막 재산을 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지키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베풀었고 충분히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그 문을 굳게 닫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절하는 순간의 불편함은 잠시지만 그 거절이 가져다 줄 평화는 당신의 남은 생을 온전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은 남에게 베푸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그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지요. 자식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믿는 그 희생이 때로는 자식을 망치고 우리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른이 넘은 이 시점에서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세월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입니다. 자식이 사업이 힘들다며 혹은 집을 사야 한다며 당신의 손을 잡을 때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홀로 서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자식은 스스로 비바람을 맞으며 단단해져야 하는 나무이고 당신은 그저 멀리서 그 나무가 잘 자라기를 지켜봐주는 든든한 산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마지막 자산을 자식에게 내어주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산이 아니라 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다 주고 나서 병이 들거나 생활비가 떨어졌을 때 자식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 한두 번은 자식도 기쁜 마음으로 돕겠지요.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자식의 얼굴에는 그늘이 지고 당신은 미안한 마음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랐던 노후의 모습인가요? 진정한 도움은 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서 쓰러졌을 때 돌아와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집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당신마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자식은 돌아갈 곳마저 잃게 되는 셈입니다. 당신의 주머니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가족 전체의 무너짐을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당신이 자식의 원망을 듣더라도 그 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이 제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는 당신의 단호함이 우리 가족을 지켰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식에게 다 퍼주는 부모가 훌륭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삶을 책임지는 부모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분들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금이 가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지는 집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비극은 대단한 악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와 약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단호하게 거절한다면 당신은 자식의 사업 자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며 당신의 젊음과 꿈을 다 바치지 않았나요? 이제는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당신이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하고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웃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이 흘리는 눈물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드린 이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작은 자산이 바로 당신과 자식 사이의 평화를 유지해주는 마지노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의 단호함이 결국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가득한 위험한 투자처들입니다. 이른이 넘은 당신에게 누군가 다가와 이곳에 돈을 넣으면 매달 꼬박꼬박 큰 이자가 나온다거나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하는 엄청난 기회라고 속삭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후를 앗아가려는 덫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냉정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때는 정직한 대가를 주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운이 빠진 지금은 우리의 남은 주머니를 노리는 검은 손길들이 곳곳에 숨어 있지요. 특히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당신 같은 분들은 남들도 나처럼 정직할 것이라 믿기에 이런 유혹에 더 쉽게 무너지고는 합니다. 당신은 아마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지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 손을 잡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치 나를 위해 큰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굴면 마음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호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법이고 돈을 불려주겠다는 사람의 말 뒤에는 대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른이라는 나이는 새로운 모험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이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천천히 그리고 귀하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화려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숫자에 속지 마세요. 그 숫자는 당신의 눈을 멀게 하고 결국에는 당신의 평생을 바친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연기처럼 날려보낼 것입니다. 돈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상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전 재산을 사기당하거나 투자에 실패하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통째로 무너지고 삶에 대한 의욕조차 잃게 됩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꼴을 당하나 하는 자책감에 밤잠을 설치고 결국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온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혹은 이름도 생소한 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으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넉넉하다고 말하며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돈 때문에 가슴 저리고 오르내리는 시세에 일희일비하며 보내기에는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큰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 속 편하게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욕심은 언제나 우리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특히 노년의 욕심은 그 끝이 더욱 쓸쓸하고 비참하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수익을 냈다는 소문에도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가진 그 소중한 돈을 가장 안전한 곳, 즉 당신의 마음이 가장 편안한 곳에 두세요. 그것이 비록 이자가 낮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당신의 잠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세상의 빠른 속도에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저도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마음 편히 지냈는가 하는 기억뿐이더군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고요한 저녁을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유혹에게도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진짜 부유한 삶이 시작됩니다. 돈에도 제각기 흐르는 기운과 명운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른이라는 고개를 넘어와 보니 젊은 시절 우리가 쫓던 돈과 지금 우리 곁에 머물러야 할 돈은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돈은 마치 거친 파도와 같아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부딪히며 몸집을 불려가는 것이 당연했지만 인생의 해 저무는 저녁에 우리 손에 쥐어진 돈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 황혼기의 기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는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와 다투거나 밤잠을 설치며 가슴 졸이는 일 자체가 우리의 명줄을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애를 지탱해 줄 귀한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더 크게 불리겠다고 흙탕물 속에 던져넣거나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당신의 목은 타들어가고 마음은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이른 이후의 돈은 정적인 에너지를 품어야 합니다. 돈이 당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돈 위에 앉아 평온을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돈이 당신에게 찾아와 계속해서 걱정을 끼치고 아침마다 시세를 확인하게 만들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산적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년과 어울리지 않는 나쁜 기운을 가진 돈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혼의 무게를 생각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머리를 쓰고 남을 이기려 드는 행위는 우리의 영혼을 무겁고 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나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조심스럽게 나누어 쓰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맑고 가볍게 해주지요. 당신이 오늘 누리는 소박한 밥상과 따뜻한 찻잔 하나에 깃든 평화가 수억 원의 투자 수익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정작 내 삶의 주인으로서 누려야 할 마지막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주머니에 든 돈을 보며 이것밖에 안 남았네라고 한탄하기보다 이만큼이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긍정의 기운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거나 더 벌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마음은 당신의 얼굴에 그늘을 만들고 몸 안에 독소를 쌓이게 합니다. 이른 이후의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는 경지,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갈무리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빛이 강렬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기 때문이죠. 당신의 재산도 그렇게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투기적인 마음이나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그 빛을 가리는 먹구름일 뿐입니다. 부디 그 먹구름에 속아 당신의 소중한 황혼을 망치지 마세요. 맑은 정신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의 걱정을 돈에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에 깃든 평화가 당신의 남은 길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고 몸이 편해야 비로소 삶의 참된 맛을 느낄 수 있는 법이니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유한 마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꼭 붙드세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장소는 바로 헛된 이름과 거칠애를 위해 돈을 쓰는 자리입니다. 70이 넘으면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어디를 가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아직 이만큼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지갑을 여는 것만큼 허망한 일도 없습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서 밥값을 도맡아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싼 선물을 돌리며 박수를 받을 때의 그 기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껴지는 공허함을 당신도 느껴본 적이 있지요. 사람들은 당신의 돈을 보고 모여드는 것이지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면목을 보고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는 당신의 재력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들은 당신을 치켜 세우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주머니가 가벼워졌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껍데기뿐인 존경을 사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쏟아붓지 마세요. 진정한 존경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인품과 살아온 향기에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옷을 화려하게 입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당신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갈한 옷차림에 맑은 눈빛을 지닌 노년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기품 있어 보이죠. 남들의 시선에 얽매여 비싼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이름뿐인 단체의 장을 맡으며 기부금을 내는 일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 돈은 당신이 아플 때 약값이 되어야 하고 당신이 정말 외로울 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작은 선물이 되어야 할 돈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하고 빛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실을 다지는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지요. 돈을 써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기보다 진솔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머니를 비워 명예를 얻으려 하는 행위는 결국 당신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자산이 줄어들수록 당신의 어깨도 함께 처지게 될 것이 뻔한데 왜 굳이 그런 위험한 길을 가려 하나요? 당신에게 당부합니다. 이제는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체면 때문에 내키지 않는 자리에 나가 돈을 쓰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내가 사야지 라는 말 대신 고맙게 잘 먹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입니다. 정말로 당신을 아끼는 친구라면 당신의 주머니 사정을 먼저 걱정해 줄 것이고 당신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겨진 세월 동안 당신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은 남들의 칭찬이 아니라 당신이 조용히 쥐고 있는 마지막 자금입니다. 그 돈을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곳에만 쓰기로 마음먹으세요. 헛된 이름은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와 같지만 당신의 손에 쥔 안정감은 당신의 남은 생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뿌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멋지게 늙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주변에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당신에게 살갑게 굴며 다가오는 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늦게 찾아온 가짜 친절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먼 친척이나 갑자기 나타나 당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지인들 혹은 당신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마치 친자식보다 더 나은 것처럼 구는 낯선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말씨와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 기분을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70이 넘으면 몸도 마음도 지쳐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내 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게 되니까요. 하지만 당신에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 친절이 당신의 영혼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주머니를 향한 것인지 냉정하게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영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노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하며 당신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슬그머니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당신을 위하는 척하며 투자처를 소개하고 심지어는 유산을 미리 증여해달라는 식의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받은 고마움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손을 내밀게 되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호의는 조건을 달지 않으며 당신의 재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마지막까지 그 돈을 꼭 쥐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늦게 찾아온 친절에 취해 당신의 노후를 맡기지 마세요.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텅 빈 통장과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뿐입니다. 이른이 넘어 겪는 배신감은 젊었을 때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삶을 정리해야 할 시기에 사람을 미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그런 슬픔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과한 친절을 베푼다면 고맙게 받되 당신의 경제적 울타리 안으로는 절대 들이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 상처 입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평생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직관을 믿으세요. 마음 한구석에서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잘해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 그것이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끝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곁을 지키는 것은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묵묵히 당신의 건강을 묻고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존중해주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주머니가 든든할 때 다가오는 수많은 손길보다 당신이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일 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준 이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으로 외로움을 달래려 할 때 더 큰 위험이 찾아옵니다. 차라리 혼자 보내는 시간에 고요함을 즐기고 스스로를 대접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줄 타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오직 당신의 평안과 품위를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늦게 찾아온 유혹의 손길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남은 세월을 오직 당신답게 살아가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맑은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고 단호한 마음으로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른 이후에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이자 용기입니다. 당신의 고귀한 노후를 그 누구의 먹잇감으로도 내어주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기운이 다하고 눈이 흐릿해진 나이에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전 재산을 잃고 빈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쌓아온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며 남은 생을 타인의 자비에 맡겨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젊은 시절 누구보다 당당했던 분들이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노후에 고개를 떨구고 사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구분등 뒤로 비치는 그림자가 얼마나 쓸쓸한지 당신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을 가져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라도 써서 다시 일어설 희망이라도 품어보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지요. 친구들을 만나도 당당하게 차 한 잔 사지 못하고
자식 집에 가도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이 눈치 보이기 시작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소리 없이 깎여나갑니다. 당신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주머니는 당신이 세상에 내는 마지막 목소리이자 당신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부러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겨울은 생각보다 길고 매섭습니다. 제가 본 많은 이들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 혹은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아름다운 희생이라 믿었겠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피하게 되는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한 선택이 결국 자신을 가장 큰 짐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지요. 당신은 절대 그런 길을 걷지 마세요. 빈손으로 맞는 노년은 세상이 차갑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맞아주던 이들도 당신의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면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멀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야속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신이 마지막까지 품격 있는 어른으로 남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남에게 내어줄 마음을 먹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당신이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흰 눈이 내리는 벌판에 홀로 서 있어도 내 손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마저 남에게 주어버리고 떨고 있다면 그 추위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노후가 비참한 눈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내려놓는 삶, 즉 비움과 지킴의 조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른이라는 나이는 무언가를 더 채우기보다는 내 곁에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갈무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더군요. 특히나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수많은 제안과 부탁들로부터 마음을 비워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비워져야 비로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생겨나는 법이지요. 당신은 혹시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체면 때문에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그 모든 거칠애를 과감히 벗어던져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혹은 통이 큰 어른으로 보이고 싶어서 내미는 그 손길이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배춘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움은 내 형편을 무시한 채 남에게 퍼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욕심과 허영을 덜어내어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온하고 든든해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기운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른 이후의 삶은 마치 해 저무는 들판을 조용히 걷는 것과 같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에 눈길을 주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호사입니다. 그런데 돈 문제로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뒤숭숭하다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이 돈에 대한 태도를 이제는 완전히 바꾸기를 바랍니다.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지 돈에 쫓겨다니는 나그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걱정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당신의 결정을 흔들려 할 때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당신의 영혼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읽어온 것들을 지키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자식에게든 친구에게든 단호하게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지킬 것은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말이 앞서는 어른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어른이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는 법이니까요. 부디 무리한 욕심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이미 당신은 충분히 많은 일을 해냈고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손을 가볍게 하면 역설적으로 당신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통장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가 얼마나 평온한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는 수많은 손길로부터 당신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세요. 고요한 물결처럼 잔잔하게 흐르는 삶, 그 속에서 느끼는 소박한 기쁨이야말로 이른 이후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당신의 남은 길은 오직 평화와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제가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갈 충분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식의 간절한 청을 거절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자식의 풀죽은 뒷모습을 보거나 원망 섞인 한숨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지요. 자식은 어차피 나중에 나에게 줄 돈인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며 서운함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때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을 다잡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당신과 자식 모두를 살리는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이 돈을 지키는 이유를 자식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내 힘으로 바로 서 있어야 너에게 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지요. 자식들은 부모가 가진 돈이 그저 여윳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에게 그 돈은 몸이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지팡이와 같습니다. 지팡이를 자식에게 내어주고 비틀거리는 부모를 보는 것이 자식에게 과연 행복일까요?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평온하게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보며 가장 큰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돈 때문에 당신을 멀리하거나 효도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히려 그 자식의 본 모습을 일찍 알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돈으로 산 효도는 결국 돈이 떨어지면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주머니를 굳게 닫았을 때 비로소 당신 곁에 남는 자식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당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곁을 지켜주는 자식이야말로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자식의 원망이 무서워 당신의 미래를 팔아버리지 마세요. 부모로서의 권위는 돈을 퍼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단단한 모습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다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배워왔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라는 소리를 듣는 세상이지요. 당신이 오늘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당신에게는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절한 뒤에 찾아오는 미안함에 밤잠을 설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몫을 자식에게 맡기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만약 자식이 당신의 돈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버릇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자식의 사업 미천이나 아파트 중도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병실에 누워 있을 때 당신의 곁을 지켜줄 간병인이고, 당신이 외로울 때 사 먹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입니다. 자식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어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단호함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디 끝까지 당신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자식과 당신이 서로를 존중하며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용기를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마음 굳게 먹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70이라는 나이에 이르면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투자나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내어주던 돈 대신 이제는 오롯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할 때이죠.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수익을 내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다니느라 바쁘지만, 제가 생각하는 70 이후에 가장 영리한 투자는 바로 당신의 건강과 평온한 일상을 가꾸는 일입니다. 돈을 쌓아두고 병석에 누워있는 것보다 가진 것이 조금 적더라도 내 발로 산책을 하고 내 손으로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실 수 있는 상태가 훨씬 더 큰 부유함이라는 사실을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소중한 자산의 일부를 당신의 몸을 위해 쓰기를 바랍니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몸이 조금이라도 신호를 보낼 때 주저없이 병원을 찾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일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해집니다. 또한 당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작은 취미 하나에 돈을 쓰는 것도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화려하고 비싼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조용한 찻집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보내는 시간은 그 어떤 주식 수익보다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돈을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서 조금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당신이기에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어색하고 죄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대접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밥값을 내는 대신 당신의 지친 다리를 쉬게 해줄 편안한 신발 한 켤레를 사고 당신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해줄 좋은 이불을 장만하세요. 당신의 주변 환경을 정갈하고 안락하게 꾸미는 일은 당신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투자는 누구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삶에 깊은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또한 당신의 영혼을 맑게 하는 일에 마음을 쓰세요. 시끄러운 세상 소식에서 멀어져 조용한 숲길을 걷거나 마음이 맞는 친구와 소박하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돈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와 마음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주머니를 굳게 지켜야 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돈 걱정 때문에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인생의 결과물을 거두어들이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 결실을 남에게 다 주어버리고 빈손으로 추위에 떨지 마세요. 당신이 일궈온 그 소중한 것들을 오직 당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쓰기로 결심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예의이자 보답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당신을 바라보는 자식들도 마음을 놓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한 것이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에 기꺼이 발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매일이 당신 자신을 향한 정성 어린 투자로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70이라는 나이에 다다르면 돈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숨의 결을 고르게 하는 일이죠. 저는 이것을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욕망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는 평온함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돈을 지키는 이유도 결국은 내 숨이 가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비싼 옷이나 화려한 집이 없어도 오늘 하루 내 몸을 누일 자리가 있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마주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주머니가 비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허기졌기 때문입니다. 이 허기는 그 어떤 큰 돈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가 나는 이만하면 됐다 라고 마침표를 찍을 때 비로소 멈추는 법이지요. 잃은 이후의 삶은 채우는 재미가 아니라 비워내는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기보다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지고 평온해진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과 다투고 이웃을 시기하며 밤새 잠 못 이루는 삶은 이제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탁한 기운은 당신의 맑은 영혼을 갉아먹고 몸의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돈은 당신의 숨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지 당신의 숨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과정 그 자체를 즐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빛나게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평화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운 사람만이 이런 작은 행복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지요. 당신이 오늘 누리는 이 고요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꼭 기억하세요. 수천억의 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당신의 평화로운 오늘입니다. 당신에게 당부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잣대에 당신을 맞추지 마세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자식에게 다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의 영혼이 가장 가볍고 즐거울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머니에 든 돈은 그저 당신이 길을 걷다 힘들 때 잠시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 벤치가 없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숨을 고르게 하며 현재의 풍요로움을 만끽하세요. 당신의 삶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서두름이 아닌 느긋함으로, 투쟁이 아닌 화해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숨결이 닿는 모든 곳에 평온이 깃들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70이라는 나이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주변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물건들부터 마음 한구석에 맺힌 응어리진 말들까지 이제는 이것들을 하나둘 정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이른 이후의 삶은 무엇을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 버리느냐에 따라 그 격이 달라지더군요. 먼저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비워내세요.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라며 쌓아둔 것들이 정작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이 맑아지고 내가 진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쉴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도 정돈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운한 마음이 쉽게 들고 그 마음을 잔소리나 넋두리로 쏟아내기 쉽지요. 하지만 당신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원망 섞인 말, 남을 탓하는 말, 그리고 자식들에게 건네는 지나친 참견의 말들을 이제는 당신의 입안에서 잠재우세요. 말은 내뱉는 순간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고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대신에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그리고 침묵의 지혜를 배우세요. 말이 적어질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깊고 단단해집니다. 어른의 품격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고요한 아우라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하게 굴거나 상처를 줄 때도 예전처럼 맞서 싸우지 마세요. 이른이 넘은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은 몸 안의 독소를 스스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소리도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조용히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기보다 나 자신을 안아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이제는 버려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전전긍긍하거나 남보다 덜 가진 것에 마음 쓰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정갈하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낡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손질해 입고 소박한 밥상이라도 정성껏 차려 먹는 태도에서 진짜 어른의 기품이 나옵니다. 당신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조금씩 멀어지세요. 단순하고 담백한 삶이야말로 이른 이후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경지입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당신의 손에서 힘을 빼면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아픔에 매여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평온한 시간만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남은 세월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로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비워낸 그 자리마다 따뜻한 햇살과 맑은 바람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가볍게 그리고 자유롭게 당신의 길을 가세요. 제가 당신의 그 맑은 뒷모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비울수록 더욱 빛날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나눈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자리에 닿았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걸어와 준 당신의 마음이 참으로 고맙고 귀하네요. 이른이라는 나이는 인생이라는 큰 산을 다 넘어와 이제는 완만한 내리막길을 따라 평화로운 들판으로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굽이굽이 험했던 길도 있었고 꽃향기 가득했던 길도 있었죠. 그 모든 길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두 발과 거친 손마디에 제가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당신은 정말로 애쓰셨고 누구보다 훌륭하게 당신의 몫을 살아내셨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영혼이 들려주는 고요한 노래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돈과 재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른 이후의 삶에서 진짜 부자는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고운 사람입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평화를 지켜내는 사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아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의 맛을 느낄 줄 아는 사람 말이죠.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소중한 자산은 단순히 노후를 위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환하게 비춰줄 마지막 등불입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소중히 감싸 안고 그 따스한 온기 안에서 당신만의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쫓아 달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대열에서 벗어나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깊은 향기를 지니듯 인생의 황혼기에 피어나는 당신의 미소는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이 오늘 마시는 물 한 잔, 당신이 오늘 마주하는 바람 한 줄기 속에 온 우주의 축복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고귀한 세월이 당신의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고 저 또한 당신의 평온한 매일을 진심으로 빌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아쉬움도 원망도 다 바람에 날려보내세요. 누구를 미워하기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무언가를 걱정하기엔 우리의 오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의 얼굴에 깃든 그 인자한 주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임을 믿으세요. 돈 때문에 마음을 다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영혼을 더럽히지 마세요. 오직 당신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대접하며 남겨진 날들을 축제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에 든 평화가 당신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당신의 가슴 속에 깃든 지혜가 당신의 눈빛을 늘 맑게 해 줄 것입니다. 저와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외로운 밤에 작은 위로가 되고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단단한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노후는 그 누구보다 빛나고 우아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부디 마음 편히 지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끝까지 믿고 응원하세요. 당신의 앞길에 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기를, 그리고 당신의 숨결마다 평온과 안식이 가득하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으로 잘 살아가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인 당신에게 이 진심을 바칩니다.